전인학은 함경북도 길쭉은 덕산면 상하동 사람이다. 처음에 전인학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보고 가족을 이끌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 그곳에서 동지 신대용, 이정국 등과 더불어 조선의 독립의 뜻을 두고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를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하였다. 1919년 3월에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러시아 각지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전인학은 일찍이 신안촌 한인신보사의 대표와 기자를 겸하여 3년 가까이 활동하였는데 대략 80건에 가까운 일본 반대 기사를 작성하였다. 1920년 2월에 조선 사람이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하자 전인학은 선전부장이 되어 러시아 혁명군사령부 연해주 선전국장인 포리소와 손잡고 일본 군대를 향해 사회주의를 선전하고자 하였다. 이에 거짓으로 일본 군경에게 고하는 글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세계는 모두 공화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일본의 정책이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에 시기적으로 대단히 불리하였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며 활동하였다. 이때 일본의 군인들이 철수하기 시작하자 전인학은 일본계 조동맹회를 조직하여 강역의 광장에 선전물을 게시하고 주장을 퍼뜨리다가 마침내 체포되어 4년형을 받았다. 청진에서 옥살이 할 때 서감과 함흥으로 옮겨졌다가 뒤에 다시 청진으로 옮겨졌다. 전인학은 감옥에서 14명의 동지와 비밀리에 적유용단을 조직하였다. 1923년 5월 8일 전인학과 신대용이 많은 죄수들에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으니 어찌 거사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리고 간수를 묶어 가두었다. 죄수들을 두 부대로 나누어 마침내 감옥을 부수고 탈옥하였다. 이 당시 짙은 안개가 끼고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거센 비가 내렸다. 추격하는 일본놈이 총을 마구 쏘자 최익룡, 신예균, 신대용 등은 총탄에 맞아 죽었다. 이정국은 바닷가로 도주하였는데 간수와 몸싸움을 벌였다. 간수인 히라노가 칼을 뽑아 이정국을 내려쳤다. 한 번, 두 번 휘두르니 머리가 거의 땅에 떨어질 지경이 되었다. 이때 아이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정국이 말하였다. 아, 어린 동무들아. 너희들도 장차 조선의 국민이 될 것이니 이런 참혹한 광경을 보지 마라. 너희들의 뻗어나가는 기운이 꺾일까 두렵다. 내가 조선의 동포를 위해 여러 해 동안 피를 흘리며 고생하였는데 이제 죽게 되었으니 한스럽구나. 이전에 전인학은 모든 죄수들을 내보내고 감옥문에 서 있다가 죄수들의 뒤에서 크게 소리치며 내달려 도망갔다. 매우 급박하게 추격하는 일본놈을 보고 칼을 집어던졌다. 기야마 간수가 칼로 전인학의 머리를 두세 차례 공격하자 전인학은 땅에 쓰러졌다. 옆에 있던 사람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나 전인학은 조선의 2천만 민족을 위하다가 이제 죽으니 소원을 다 이루었다. 신문을 하게 되자 그는 당당한 어조로 감옥을 부수고 탈출한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전말에 대해 말하였다. 이것은 전부 내가 한 일이다. 최치용이 어느 곳으로 달아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다. 최치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도 또한 대한 사람인데 어찌 이처럼 나를 잡으려 하는가. 온갖 방법으로 애걸하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공판이 열리자 전인학의 얼굴에는 칼로 벤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전인학이 말하였다. 죄수도 또한 사람이다.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몸을 다치면서까지 돌보지 않고 싸우게 된 것은 자유 때문이다. 사람이 자유가 없으면 비록 살았더라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어찌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살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나는 작게는 나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 크게는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오랜 기간 싸우다가 감방의 주인공이 되었다. 또한 갑자기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우리들은 한창 피가 솟구치는 용감한 청년이다. 그런데 감옥에서 좋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고 있으니 이 자유롭지 못한 철창이 답답하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이번에 감옥을 부순 것은 일본 법에는 비록 죄가 되지만
우리들에게는 당당한 의리가 된다. 또 말하였다. 내가 옥살이한 것이 3년이 지났으니 곧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으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감옥을 부수고 도주한 것은 죽은 친후 이정국 때문이다. 이정국은 나의 친후일 뿐 아니라 민족의 자유를 위하여 함께 걸어왔다. 그런데 이정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징역을 살고 있으니 내가 대단히 안타깝게 여겼다. 그러므로 감옥을 쳐부수고 거의 희망이 없는 일을 도모한 것이다. 어투가 매우 비장하였다. 야마자와 검사가 말하였다. 전일의 사람됨과 학식은 감옥 안에서 주도자가 될 만하다. 또한 그는 적유단을 결성하였다. 그가 구형할 때 어떤 사람은 2년 또는 3년을 구형하였는데 오직 전인학에게는 5년을 구형하였다. 이 당시 전인학의 나이는 28세였다. 신대용은 안변에 거주하고 이정국은 성진에 거주하였으니 둘 다 북쪽 지역의 의기가 넘치는 용사이다. 전인학은 1926년에 서울 감옥으로 옮겨져 1927년 음력 8월 21일에 만기 추록한 뒤에 북간도 훈춘의 삼원포 본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다른 이름은 전일이다. 살피건대 세상에서 이른바 죽고 사는 것을 함께하는 친후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을 때는 악교 풀칠을 한 것처럼 사이가 좋지만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서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전인학의 복역 기간이 3년을 지나 곧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데도 의용단을 조직하고 그의 버신 이정국을 위해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감옥을 부쉈다가 4년형을 더 받았다. 일이 비록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전인학처럼 벗을 위한다면 살고 죽는 것을 같이 한다. 고 말할 수 있으니 의용단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참으로 단체 이름에 걸맞다. 정당 방위에 대한 법률이 있다고 하지만 추격하는 자는 많고 도망치는 자는 적은 상황이니 비록 무기가 없더라도 체포할 수 있다. 전인학을 체포할 때 칼과 총으로 위협한 것은 무슨 행위란 말인가? 우리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 구분할 것 없이 죽음이 두려워 그렇게 한 것이지만 죄가 작은데 짐승을 죽이듯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칼로 베었으니 심하구나, 일본 사람이여. 이정국과 전인학이 죽을 지경을 당하였는데도 그들의 말이 더욱 비장하였으니 참으로 열사라고 할 만하다. 저 마을 사람들은 최치원과 같은 조선 동포인데 이처럼 냉정하게 그를 붙잡았으니 도대체 그들은 무슨 마음을 지녔단 말인가?